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아는 의사의 김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습하고 덥고 잘 때도 에어컨을 계속 틀기에 또 무리여서 껐다 켰다 하느라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례적인 무더위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니 정말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다 무섭고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더운 날일수록 부엌에서 요리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닌데요.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잘 먹고 잘 클 수 있게 해서 건강 지켜줘야죠. 사실 저도 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 엄마다 보니까 매일 아침 메뉴를 준비하는 게 여유롭진 않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요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가 아이들 메뉴를 준비하는 시간은 10분, 길어도 15분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머리와 몸의 싸움을 하고 재빨리 30분 아침 운동을 하고 오면 한 7시 45분 정도. 물론 더 일찍 일어나면 운동도 요리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겠지만 도저히 안 고쳐집니다. 핑계를 대자면 조금 더 성의 있고 정성이 들어간 시간이 많이 투자된 요리를 해도 아침에 애들이 먹어주는 건 또 그 정성과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저희 애들도 아주 아무거나 잘 드셔주시는 분들은 아니어서 안 먹는 것도 많고 까다로운 점들도 많아요. 그래도 제가 매일 아침 메뉴를 정할 때 신경 쓰는 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배합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식단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할 일 정말 없습니다. 밥, 떡, 빵 다 탄수화물이니까요. 그리고 매일 아침 단백질을 챙겨주기란 또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엄마들을 위해서 일주일분 아침 식사 저희 집 메뉴 공개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간단하지만 실패 없는 메뉴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프렌치 토스트야 뭐 못하시는 분들 없죠. 그래도 이게 나름 빵만 구워서 잼 발라주는 것보다는 계란,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먼저 계란에 우유, 소금 한 꼬집 그리고 꿀을 넣어줍니다. 더 부드럽게 하려면 생크림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집에 없는 건 굳이 사서 넣지는 않습니다. 취향에 따라 당도도 조절하기 나름인데 겉을 살짝 달게 해주면 안에 넣는 당을 줄일 수가 있어서 겉에 슈가 파우더를 뿌려주기도 한답니다. 노릇하게 구운 프렌치 토스트에 제철 과일, 바쁜 월요일 아침 식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집 아침 단골 메뉴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궁중 떡볶이입니다. 사실 한식 전문가님들이 보시면 이건 궁중 떡볶이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저희 집 냉동실에 떨어져서 안 되는 제며템이 바로 떡볶이 떡이에요. 어려서부터 맹맹한 가래떡을 둘 다 그렇게 좋아하더니 지금도 밥 대신 사용하게 되는 날이 꽤 많거든요. 여담으로 제가 제2 연웅이 가졌을 때도 가래떡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첫째 임신 때가 진짜 바쁜 시기였는데 지방에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라고 하시길래 글쎄요 가래떡? 그랬더니 가래떡을 아주 한 박스를 뽑아서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가래떡이 항상 냉동실에 있어서 그날 아침에 써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운동 가기 전에 찬물에 담궈둡니다. 30분 지나면 서로 잘 떼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야채를 많이 넣어주고 싶지만 일단 야채 욕심 너무 많이 부리면 애들이 안 먹으니까 양파 썰고 팽이버섯 썰고 고기 썰고 육수 준비, 간장, 다시마, 꿀, 마늘 조금이면 재료는 끝입니다. 육수도 요즘에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저희가 시켜먹는 고깃집에서 한우 육수 포장해서 서비스로 주시는 걸 주로 이용합니다. 재료 순서대로 볶고 육수 넣고 끓이고 떡에서 진득한 국물이 만들어지면 끝. 다시마는 감칠맛에 중요하니까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떡볶이 되는 동안에 반숙 계란 8분 정도 끓으면 엄마의 감동란이 완성됩니다. 저희 애들 학교만 그런지 수요일은 스페셜한 요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요일은 대부분 밥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최대한 안 겹치게 하려고 오늘은 밥이 들어간 아침 메뉴로 준비해 볼랍니다. 점심에 분식 먹을 거니까요. 오늘의 단백질 손님은 새우와 계란님입니다. 오늘의 야채 손님은 애호박과 양파님입니다. 볶음밥인데요. 저희는 10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 가기 전에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새우만 찬물에 깨워놓고 갈게요. 볶음밥 못하는 엄마는 세상에 없겠지만 이 재료의 저만의 짝꿍은 굴소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조금 욕심 부려서 저당 굴소스로 맛을 낸 새우 계란 볶음밥.
야채 이름은 왜 뺀지 아시죠? 최대한 그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가끔 자기 전에 내일 뭐 먹을까 하고 정하고 자기도 하는데요. 어젯밤에는 밥도 아니래요, 떡도 아니래요, 빵도 아니래요. 그런데 마침 이모님이 농사 지으신 감자를 아주 많이 주셨어요. 맛있기도 하고 빨리 먹어줘야 될 것 같아서 감자 치즈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감자전의 문제는 단백질 채우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명란으로 양념을 대신합니다. 그래도 그게 알이니까 사이사이 그 몰래 단백질을 좀 채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맛이 없을 수 없는 피자 치즈. 이것도 단백질이 좀 들어있겠죠? 굳이 이름을 짓자면 치즈 품은 명란 감자전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니까 조금만 힘내보자고요. 오늘은 첫째가 특히 좋아하는 피자 토스트로 해볼게요. 정해진 재료가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신경 쓰는 건 뭐다? 그날의 단백질입니다. 고기님이 들어가 주시고 나머지는 양파와 토마토, 여기까지만 준비하면 너무 건강한데 사실 저분들이 이렇게 주면 잘 먹지 않습니다. 건강한 토마토의 맛을 살짝 유치하게 만들어줄 케첩 조금, 그리고 고기의 숭고한 맛을 살짝 삐뚤어뜨릴 햄, 조금 욕심 부려서 닭가슴살 햄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피자 치즈까지. 이 프레스 샌드위치 팬은 정말 한참 된 것 같은데 엄마가 너라면 잘 이용할 것 같다 라고 하고 주셨어요. 정말 아주 유용한 녀석이에요. 식빵 사이에 넣고 누르면 웬만한 게 다 맛있어집니다. 자, 드디어 월화수목 금요일이 지나갔네요. 끝이 아닙니다. 저는 토요일도 출근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첫째도 토요일 날 오전에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는 평소와 같이 저희랑 함께 준비해야 되고 둘째는 좀 늦게 일어나는 날이에요. 사실 김밥은 첫째가 둘째보다 좋아하는 메뉴라서 오늘은 누나 위주로 만듭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초특급 간단한 김밥. 아주 똑같은 재료로 모양만 다르게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름은 무수비로 바뀌고요. 그런데 저희 애들 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면 골라내기 바빠서요. 욕심 다 넣어두고 김밥, 계란, 햄, 마늘로 쌉니다. 아, 오이까지 넣고요. 애들 몰래 햄은 닭가슴살 스팸으로 몰래 한번 끓여서 짠기 빼고 쌀게요. 저희 어렸을 때는 김밥은 소풍 가는 날 엄마가 대량 생산하던 음식이었으니까 특별했는데요. 요즘은 사는 게 가성비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의 김밥의 특징은 잘 양념된 밥,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김밥을 구워서 썰어 주셨던 게 킥인 것 같아요. 요거 다 지켜도 15분이면 해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즐거운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엔 저도 알람은 끄고 조금 더 침대에서 비비적거리다가 일어난답니다. 물론 아침 메뉴도 더 평소에 못 먹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걸 선택하기도 하고요. 바쁜 아침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반응이 좋으면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동네 병원 아는 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태꿀!